네, 안녕하세요. 서른육입니다. 우선 목요일에 GDP 발표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무서워하면서 기존에 이제 예상하는 컨센서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매 판매나 신규 주택 판매나 실업률도 너무 낮은 이제 여러 팩터에서 너무 높게 나올 것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좀 쫄리면서 9시 30분에 바로 확인을 했고 4.3% 성장보다 훨씬 상회하는 4.9%로 높게 나와서 와, 역시 너무 높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채권금리를 또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고 있었고 이제 물론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5.4%까지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높게 잡은 컨센이어서 그 아래로 나온 것이 다행이기도 했죠. 또 긍정적인 것은 여전히 실업 청구 건수가 신규로 21만 명 정도로 아직은 너무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방향을 틀고 있고 이제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3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퇴사자들이 다시 취업을 하는 부분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뭐 항상 이야기하듯 실업률은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기에 고점을 찍는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P를 비롯한 뉴욕 3대 지수는 다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우선 3분기 속보치 GDP를 좀 뜯어보면 물론 소비가 전년 대비 4% 늘면서 엄청난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 GDP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까라는 물음에 시장은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고 그도 그럴 듯이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이제 재고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기업들의 재고가 줄어들어야지 소매에서 계속 물건을 판매를 잘 하고 있다는 건데 오히려 재고 부분에서 806억 달러 정도의 재고가 남아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지출이 4.6%로 많은 이제 퍼센티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기업 투자가 고금리로 많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인 GDP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돈을 쓰고 있긴 하지만 민간에서는 투자가 더 이제 나오기에는 너무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또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에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되었고 여러 컨센서스를 종합한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7년물 국채를 많이 사려고 해서 응찰률이 이제 2.7배로 굉장히 높게 잘 나왔습니다. 전에는 한 2.5배 정도 나왔다고 하죠. 이러면서 새벽에는 10년물 채권 금리는 4.8까지 쭉 내려오면서 채권 금리가 향후 침체로 들어가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둔화를 반영하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올 것에 현재 이제 감해도 되고 있었던 채권을 이제 금리 상황에서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이번 주에는 또 두 명의 빌 이제 형제라고 하는 채권왕 빌 그로스와 빌 에크먼 또한 앞으로 침체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미국의 상황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근거 중 하나가 이제 오토론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9월 달에 오토론 만기가 6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이제 6.11% 정도로 올라간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자동차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던 공급망이나 여러 인플레이션 요소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무려 평균 신차 판매 가격이 49,000달러라고 하면 또 평균 자동차 할부 금리가 9.9%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더 이런 자동차 같은 임의 소비재를 더 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인데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상황이라는 거고 또한 근원 물가 지수가 2분기 3.7%에서 2.4%로 급락하면서 페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에 도움을 이제 주게 될 겁니다. 또 이제 UPS 같은 이제 택배 운송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소매 어떤 회사들의 이제 컨센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회사가 더 잘 영업이익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분기에 이제 미국의 GDP 전망치는 블룸버그에서는 1.1%를 냈고 월가에서는 0.9%로 급락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반면에 채권 금리는 이제 또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갔죠. 이제부터는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시장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맞는데 앞으로는 채권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항상 커플링되는 GDP의 하락은 주가 하락과 같이 동반할 거라는 것을 잊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은 향후 미래의 성장을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해 이제 매그니피선 세븐은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버린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하락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4분기 내년 1분기로 가면 갈수록 그 이전의 실적보다 아웃퍼폼하는 기대가 시장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락을 이끌고 있어요. 또 간담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발표가 되었고, 계속 QT를 하고 있으니까 3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새벽에 발표된 단기 채권 발행에서 4주일물 국채 입찰을 좀 보면 이제 영래포 금리의 5.3%보다 아래인 5.295%로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연준의 지준금이 이제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곧 나타날 것 같다는 거죠. 다음 주에 대차 대조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연준에 있는 지급준비금은 3조 2,5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가 늘긴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지준금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에서 연준에 의무적으로 넣어둬야 하는 자금의 대략 한 10% 정도를 넣어야 하니까 이 금액이 빠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단기채 발행할 때 영래포의 자금을 끌어다가 재무부 계좌에 채웠다면 이제 영래포 금리보다 아래로 내려간 채권 발행 금리 단기물 위주로 영래포가 아닌 지준금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이 빠지게 되고요. 점점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월 31일에 이제 국채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재무부의 그런 트레저리 그 입찰 이제 발행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채권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나 우선 조금 희망을 더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